길을 나섭니다. 마드리드에서 동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4시간을 달려 중세 마을 알바르신에 도착했습니다. (1492년) 가스디아 왕국의 이사벨 1세와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슬림 세력을 몰아내고 스페인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베리아 반도는 가스디아, 아라곤, 그라나다, 포르투갈의 4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알바라시는 아라곤 왕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깊은 협곡과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숨겨진 마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알바라시는 스페인에서 가장 예쁜 마을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거칠고 가파른 언덕 위에 11세기 무슬림이 건설한 성벽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언덕을 따라 시내로 들어섭니다. 곳곳에 호텔이 보입니다. 전망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호텔, 민박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바가 들어서 있습니다. 알바라시는 스페인 중부지역의 해발 382m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이슬람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독자적인 왕국으로 위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민 숫자가 1000여 명을 조금 넘는 작은 마을로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알바라신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동굴에 거주하면서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산속 동굴에는 이들이 그린 사슴, 소, 사냥하는 모습 등 다양한 암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동굴벽화로 알려진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스페인 북부 산티나델 마리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0년 전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생동감 넘치는 지극히 예술성 높은 벽화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알타미라 동굴벽화뿐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수준 높은 암벽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마이로 광장은 마을의 중앙 광장입니다. 시청 건물에 국기가 꽂혀 있습니다. 돌로 만든 아치와 기둥, 목조 발코니, 아름다운 아치 사이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편의 영화처럼 풍경이 다가옵니다. 마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카테드랄 데 살바도르,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이 날카로운 언덕에 독수리 둥지처럼 마을을 굽어봅니다. 스페인의 성당들이 대부분 넓은 광장을 끼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급경사 위에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16세기 기독교 세력은 이슬람의 사원을 허물고 그 돌 기초 위에 그대로 성당을 올렸습니다. 711년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은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로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이베리아 반도는 북부 아스투리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이 무슬람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알바르신에 자리 잡은 무슬림들은 수백 년간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284년 아라곤 왕국의 베드로 3세에게 정복되어 아라곤 왕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알바르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슬람, 중세, 그리고 핑크빛입니다. 중세 시절 가파른 언덕에 이슬람이 건설한 건물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미로처럼 들어서 있습니다. 산 위에 우뚝 선 네모난 건물이 또레델 안다도르 탑이라 불리는 방어 요새입니다. 이슬람 세력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군사적 요충지에 요새를 먼저 세우고 점차 마을을 빙 둘러 성벽을 쌓아나갔습니다. 성벽도 건물도 온통 붉은빛 사암들이 그 화려함을 더합니다. 사암은 적당한 마모력과 접지력을 지니고 있어 칼을 갈기에도 안성맞춤이고 바닥에 깔면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을의 모든 건물은 벽면을 칠할 때 석고에 붉은 돌을 갈아 넣어 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핑크빛 마을입니다. 통일된 색채감이 중세의 고색 장연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은 어느 쪽에서 보아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 건축과 증축이 이루어지면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형식이
골고루 섞였습니다. 무너진 성벽 아래 계곡에는 과달라비아르 강의 깊고 푸른 물이 흘러갑니다. 수억 년 동안 강물이 붉은 사암지대를 통과하면서 깊은 협곡을 만들고 마을에 천연의 방벽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의 영생의 쉼터에서 잠시 수백 년 세월을 멈춰 세웁니다. 스페인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존합니다. 죽음은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은 누군가 항상 꽃을 놓아두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회상하는 영혼의 쉼터입니다. 언덕을 올라가면 성벽이 시작되는 길이 나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선 건물은 예전에 성체가 있던 자리입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사전에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거친 땅 위에 우뚝 솟은 성벽, 그 앞에 장엄한 성당과 경사를 따라 들어선 붉은 건물들. 지금 이 순간 이곳은 21세기가 아니라 1000년 전 중세의 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의 첨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랜턴 스타일의 첨탑에는 여러가지 색깔의 타일을 붙여 신성함과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황혼 무렵의 햇살이 이 첨탑에 비추이면 말할 수 없이 신비롭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바라신이라는 마을 이름은 이곳을 통치했던 무슬림 가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바누 라신은 베르베르족 출신으로 이곳에 독자적인 수호왕국을 건설하고 마을 이름을 산타 마리아 데 로스 바누 라신이라고 붙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누 라신은 알바라신이 되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허리에 바위가 드러난 곳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인들이 건설한 수도교가 지나가던 흔적입니다. 로마인들은 AD 1세기 이곳에서부터 인근의 세이아 마을까지 산허리를 뚫고 25km에 걸친 거대한 수도교를 건설했습니다. 파낸 바위의 양만 5만 입방미터, 쉽게 얘기하면 가로 100m, 세로 100m, 높이 5m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안반을 파낸 셈입니다. 강문은 수도교를 타고 산나무 마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도교의 최종 목적지는 인공 폭포였습니다. 폭포 밑에 설치된 물레방아는 매일 3,864kg의 밀을 빻아 5,500명에게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가 건설한 위대한 물레방아는 1812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하면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스페인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 프랑스 군대의 스페인 전역에 걸친 약탈과 파괴가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프랑스는 자국 위의 타국의 역사와 문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어두운 루브르 박물관에 갇혀있던 수많은 외국의 문화재를 볼 때 들었던 의문과 당혹감이 스페인에서 비로소 해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스페인에는 프랑스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파괴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고대부터 로마, 중세, 근대에 이르는 역사적 문화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로에 깔린 붉은 사암은 길을 걷는 이들이 미끄러운 돌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알바라신의 붉은 사암은 적절한 정도의 접지력을 지니고 있어 맨손 등반가들의 천국입니다. 알바라신은 스페인에서는 첫 번째, 그리고 유럽에서도 내노라 하는 맨손 등반의 성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서 봄 사이 수많은 등반가들이 이 마을을 찾습니다. 등반객들은 마을에서 몇 주에서 몇 달씩 머무르며 환상적인 등반 코스에서 자신의 담력과 기술을 시험합니다. 해발 1200m, 겨울에는 제법 눈도 내리고 바람도 거세지만 이들은 가을에서 봄까지 아름다운 중세의 소도지에서 자신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스페인에서는 어느 마을이나 중심은 마요르 광장입니다. 길을 돌고 돌아 마요르 광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30도를 웃돌지만 중부 유럽과 북유럽은 벌써 추운 가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온 여행객들은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와인에 그저 감동 또 감동할 뿐입니다. 알바라시는 맛있는 치즈를 생산하는 마을입니다. 깊은 향의 치즈와 입안을 감도는 향기로운 와인.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바르신의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무슬림이 통치하던 시절 외적들이 쉽게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골목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진 찍기 좋은 곳에는 다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향하던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주물로 만든 문 장식들이 이 집의 역사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에서 일부러 길을 잃어봅니다. 성벽에서 건너편 절벽이 철벽처럼 마을을 둘러쌉니다. 한때는 이슬람 사원, 지금은 가톨릭 성당이 계곡을 뚫고 푸른 하늘로 솟았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푸른 나무들이 곱게 자랍니다. 이제 곧 10월 말이 되면 노란색 단풍이 흐르기 시작하는 계곡입니다. 마드리드 근처의 톨레도와 비슷한 그러나 제게는 톨레도보다 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어느 이방인도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명패를 읽습니다. 라 카사 델 티오 아메리카노. 미국인 아저씨네 집이라 적혀 있습니다. 깊은 산속 풍광 좋은 마을에서 한 사장 근심 걱정 없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빠져들었던 것일까? 저는 그가 화가 아니면 조각가 혹은 문인이 아닐까 자유로이 상상해 봅니다. 관광객들이 걸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에 취하고 역사에 감동하고 가슴 가득 행복을 담은 이들이 천천히 천년의 거리를 걸어갑니다. 핑크빛, 붉은색, 어쩌면 불따기보다는 연화색에 가깝습니다. 파스텔톤의 건물이 가벼운 흥분과 함께 지나가는 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붉은색 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만나고 또 흩어집니다. 마을을 되돌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푸른 빛을 띤 보라색, 이 마을에서 단 한 채뿐인 집입니다. 18세기 이 마을에는 양모 산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당시 막대한 부를 쌓은 사업가가 남들보다 조금 더 튀는 주택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독특한 색채의 집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때의 전통이 200년을 이어져 내려옵니다. 머니 톡스, 돈이면 다야라고 외치는 부자 사업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1812년 이곳에 쳐들어온 프랑스 군대는 직물 제조 공장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200년 뒤 다가올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환경 지키기에 일찌감치 나섰던 모양입니다. 프랑스군이 떠난 후 알바르시는 산업 기반이 붕괴된 채 쓸쓸한 빈촌으로 전락했고 20세기 중반이 들어서야 비로소 관광지로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물레방아도 18세기의 직물 공장도 모두 사라졌지만 알바르시는 여전히 아름다운 중세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톨레도는 크고 아름다운 중세 도시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 마을이 적어도 10배는 더 아름답게 기억됩니다.